여러분,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 사는 세상, 혼자 산다고 걱정 말아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다고 믿었지만 요즘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독사가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가족과 함께 살아도 대화가 단절될 때.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아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밥을 먹을 때도 대화 없이 TV만 보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경우로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바빠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쉬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노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귀찮아하며 최소한의 소통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 세대 차이로 인해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 대화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고 자녀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죠. 해결책으로는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루 한 번이라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이 있어도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할 때.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잔소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부부가 함께 살지만 각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않고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한 집에 있어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특정 가족 구성원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자녀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해결책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비난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주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개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을 때. 공간이 부족하면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만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부부가 작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 없이 항상 부딪히다 보니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공간을 나누지 못하면 서로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됩니다. 해결책으로는 각자의 공간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 살아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취미를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도록 자기만의 취미를 만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족보다 친구나 이웃이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오히려 친구나 이웃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동네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모임에서 가족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족이 함께 살아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 때. 가족 구성원마다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조용한 저녁 시간을 원하지만 성인 자녀는
늦은 밤까지 게임이나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형제자매 간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해 서로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집안일 분담이 공평하지 않을 때 한쪽이 불만을 갖고 결국에는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가족과 함께 살아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클 때. 경제적인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가족 전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 부담을 놓고 갈등을 겪고 경제적 불균형이 감정적 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과소비를 하거나 무책임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 간 경제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서로 재정적 책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가족 간 경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여덟째, 가족과 함께 살아도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해 우울감을 느낄 때.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정서적 교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않고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도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감정적인 교류 없이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또한 한 가족 구성원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가족과 함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성취한 일을 축하받고 싶은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희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이 무시당하거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성취라도 칭찬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열째, 가족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때. 현대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노년을 맞이하면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고민을 숨기지만 결국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들이 취업난이나 주거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불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가족 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솔직하게 나누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불안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하는 현실과 반대로 혼자 살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단절된 삶을 살면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고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면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살아도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하면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움을 느낀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도 함께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